4월 달에 7만 대, 5월 달에 6만 2천 대, 6월 달에 한 6만 5, 6천 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일단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브랜드,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V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아가 사업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7에서 8% 정도 되고요. 현대차의 자동차 사업 영업이익률은 5%입니다. 일단 우리 그 내연기관 예. 그 실적을 보면은 지금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실적이 글로벌리 되게 좋잖아요. 월별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4월 달까지는 분명히 그랬었고요. 네. 그다음 이제 5월 달에는 생산 차질이 좀 많이 아무래도 반영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일단은 5월 달보다는 MOM으로는 좀 이제 개선이 될 텐데 아마 4월 대비로는 사실 장담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4월에 실적이 워낙 좋았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YTD로 연간으로 봤을 때 사실 4월이 가장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던 가운데 이제 현대차 해외 사업이 그동안 조금 이제 국내보다 반도체 공급 차질이 좀 덜 했었는데 이게 5월달, 6월달 가면서 첫 번째로 인도가 코로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가동 중단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외 쪽에서는 판매량이 일단은 이제 4월 대비해서는 6월까지 조금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수는 사실 견고할 것 같습니다. 6만 2천 대 현대차 기준으로 4월 달에 7만 대, 5월 달에 6만 2천 대, 6월 달에 한 6만 5, 6천 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4월이 굉장히 좋았었고 6월이 좀 많이 변수다라고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6월이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지금 상황은 5월을 저점으로 5, 6, 7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꺾이는 그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이 4월보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장에서의 인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네. 주문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공급에서 문제 있었던 맞습니다.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공급 이건 여기만 현대차만 겪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겪는 문제 아닌가요? 3월, 4월에 사실 이제 GM이랑 포드가 생산 차질이 좀 심했고요. 예, 타임라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가 다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흐름에서는 비슷한데 이제 미세하게 사실 다르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6월 달이 5월보다 소폭 개선인 거에 불과한데 4월 달에 정말 굉장히 안 좋았었던 GM이나 포드가 4월을 저점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면 사실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 그렇군요. 근데 우리 보통 그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이야기할 때 내가 만약에 제네시스, 지금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서도 인기 있는 게 제네시스 차종이니까 네. 내가 만약에 제네시스를 사려고 하는데 이거 3개월 기다려야 돼, 4개월 기다려야 돼 그러면 다른 거 안 사고 보통 기다리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미국은 좀 다른가요? 소비자들의 성향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 4개월을 기다려 5개월을 기다려 그냥 딴 거 사버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사실 이제 소비자가 지금 많이 타는 차종 자체가 미드 사이즈급 SUV 이상 또는 이제 픽업 트럭으로 지금 몰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이 시장 안에서는 초이스가 아주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아의 텔룰라이드를 사고 싶고 살 계획이면 사실 기다리죠. 예. 현대차는 제네시스 이거죠? 승용 쪽에. 제네시스는 지금 미국의 대표적으로 G80이 그동안 대표 차종이었는데 이 세단인데 올해 1월부터는 GV80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대형 SUV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일단은 메인 차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현대차,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그 글로벌 그 자동차 회사들의 그 영향력, 어떤 파워, 이 가운데서 현대차의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 이걸 항상 궁금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글로벌 마켓 쉐어는 5위 정도 하는데 이것을 레베뉴,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재환산하면은 사실 조금 떨어집니다. 뭐냐면 그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ASP 자체가 훨씬 높아요. 아, 나중에 사후 비용까지 같이 감안해서 차값에 포함하는 비용? 판매량이랑 그 차 매출액이랑 다른 거죠. 예를 들면은 다임러 그룹 같은 경우도 250만 대, 300만 대밖에 하지를 않는데 사실 매출 규모는 거의 현대차, 기아차 합산 정도 육박하거든요. 아, 그 얘기는 추가적으로 AS 받는 비용? 아니 ASP. 평균 판매 단가. ASP. 예. 나는 AS 예. 자꾸 아까 예, AS 예, 센터 예, 얘기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저 모비스에 예. 차값 아, 자체가 엄청나게 ASP. 크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사실은 그 이제까지 시장에서 먹혔던 거는 가성비잖아요. 그렇죠. 싸다. 예, 예. 그렇죠. 근데 뭐 제네시스를 기회로 이제 고급차로서의 어떤 브랜딩이 돼가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긴 맞습니다. 하던데요. 예, 맞는데 지금 GV80 차량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걸 대형 SUV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의 공식 세그먼트명은 미드 사이즈 SUV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는 그 위로 세그먼트들이 좀 더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GM, 포드,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 이런 메이커들은 사실 다 갖추고 있는 이제 라인업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이제 내연기관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현대차가 얼마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면 뭐 포드, GM 뭐 다 들어오잖아요. 폭스바겐서부터 네, 예. 테슬라 뭐 네, 압도적인 맞습니다. 뭐 예, 맞습니다. 이걸 예, 갖고 예. 있고 브랜드를 갖고 있고 네, 맞습니다. 이 가운데서 과연 전기차로 어떤 포지셔닝을 차지할 수 있을까?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은 제 생각에 이제 뭐 미국 시장을 일단은 뭐 국한해서 말씀드려보죠. 여기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가장 공을 들이는 시장이 될 거고요. 일단은 기존 사업에서는 일본 업체들과 비교해서는 좀 많이 앞서 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를 현지화된 배터리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일본 메이커들이 한국 부품을 일단 쓰지는 않습니다. 예, 자동차 내연기관에서 아예 안 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막상 막상 전기차를 생산을 하려고 보니까 대형 배터리 회사가 그 일본 업체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진출을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는 성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일본 업체 빅3가 미국에서 마켓시어가 30%를 해요. 아, 엄청나네요. 예, 도요타, 혼다, 닛산 합하면 30%고 현대기아는 합해서 이제 10%입니다. 근데 이게 미래에 유지가 되려면은 전기차도 3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3배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까운 미래에는 즉 일본 업체들 마켓 쉐어가 빠지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커진다. 이제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뭐 사실 그게 문제냐 지금 GM 포드가 치고 들어오는데 그렇죠. 근데 소비자 계층 자체가 달라요. 현대는 사실 이제 아쉽게도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형 차량 라인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단이나 미드 사이즈나 이제 아니면 컴팩트 SUV 찾는 고객들은 대부분 일본 메이커들이랑 이제 현대기아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일본 업체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입각해서 봤을 때는 많이 기본적으로 좋은 포지셔닝이고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이 대형 배터리 업체들이랑 기존부터 이제 관계를 많이 맺어왔고 그다음 이제 연구 개발을 같이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포지셔닝이 좋은 게 사실 좋다라는 게 그동안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해왔다라는 것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말씀 들으면서 그냥 단순한 질문이 떠오르는데 네. 지금 어차피 미중 패권 문제, 갈등 때문에 중국산은 뭐 어렵잖아요. 미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렇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뭐 LG가 됐든 SK가 됐든 뭐 유럽 업체들도 다 쓰고 있는데 네. 안정성은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왜 안 쓰는 거죠? 뭐 민족 감정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사실 일단 팩트는 일단 한국산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아, 일단 예, 팩트는. 예, 그건 해석을 어떻게 하건 예, 기존 이제 부품에서는 그랬고요. 배터리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은 이제 일본 배터리 업체가 증설을 본격적으로 해야 정상인데 할 수도 있어요. 이제 파나소닉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예전에 닛산 산하에 있었던 대형 전지 업체가 있어요. 이제 ASC라는 업체인데 지금은 이제 닛산이 사실 매각을 했습니다. 그 그룹 구조 조정 차원에서 그 공조업체 칼소닉 칸세이랑 ASC 두 개를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ASC가 지금 중국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사업을 어떻게 공격적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만큼 일단 적극적이진 않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몸이 가볍잖아요. 그냥 전기차만 신경 쓰면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대차, 다른 GM이나 포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내연기관 쪽에서 워낙 이 깔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구조 조정을 해가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전기차에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예. 이 비용이 상당히 들 것이다 나중에 네, 그렇죠. 후폭풍이. 그렇죠. 직원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를 이길 수가 없다. 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 맞는 그 의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다 해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뭐 캐주얼하게 좀 단어 선택이 그럴 수도 있는데 당분간 이 인력들을 다 유지를 해야 돼요. 예, GM 같은 경우 20만 명이고요. 예. 근데 이게 그 배터리로 순수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3분의 1까지 줄여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업계 분석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뭐 현대차도 다 똑같겠네. 모든 업체들은. 지금 이제 3만 개 부품이 보통 들어가거든요. 자동차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이제 부품 수가 2만 개 정도로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3명이 2명만 필요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전기차는 배터리는 완성차가 일반적으로 내재화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건 외부에서 오는 외부 인력이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동차 회사가 직접 관여하게 되는 부품 수는 3만 개에서 2만 개를 주는 게 아니고 3만 개에서 1만 개를 줍니다. 아, 3분의 1로 확 줄어버리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일단은 지금 시행을 잘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로 급격하게 전환하기 위해서 내연기관 생산을 만약에 이제 다 해고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연기관 생산을 지금 다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매출이 지금 바로 곤두박질 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스무스한 트랜지션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노조와의 인력과의 이슈가 불거지게 될 경우에 그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네. 이 고정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내연기관 차량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2028년에도 만들어야 되는 게 가능성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죠. 그게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걸림돌은 이것들을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JV를 하잖아요. 지금 네.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잖아요. 그런 데들로 이제 어떻게 하면 스무스하게 로테이션을 시킨다던가 이런 방안들을 촉구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이제 얘기죠. 배터리 JV는 그 임금이 달라요. 고가예요? 아니, 낮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라 나중에 좀 더 복잡.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예,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지금 테슬라가 이제 600불 선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600, 한 맞습니다. 20불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 되게 싼 시점이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떨어진 네, 게 네, 왜냐하면 앞으로의 성장성 한쪽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대규모 반격이 시작이 되면 테슬라 어렵지 않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테슬라의 위력은 갈수록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일단은 이제 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테슬라의 마켓 쉐어를 뺏는 것처럼 사실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전기차 시장 안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일 거고요. 네.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거는 사실 전기차 시장이 아니고 자동차 시장인 거죠. 그 메이커가 자동차 시장에서 그 테슬라의 마켓쉐어를 BEV 시장에서 뺏어왔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총 마켓쉐어가 늘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현대기아가 생존할 수 있는 글로벌, 여기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포지셔닝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일단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브랜드, 여기는 이제 프리미엄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이던 전기차건 어쨌든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연기관 쪽도 제네시스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V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전기차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 지난번에 발표한 거 보면 오히려 그 기아차가 300만 대인가 전기 구동차 네. 뭐 만든다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계획이. 그 300만 대까지는 아니고요. 2030년에 PBV를 100만 대 하겠다라는 100만 게 대. 예, 지금 기아차의 현재 캐파가 300이기 때문에 갑자기 300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예. 100만 하여튼 이 세 자리 숫자 이상으로 뭐 만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가지고. 예, 큰 숫자입니다. 2030년이 이제 100만 대고 25년이 40만 대, 이게 PBV 사업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모르는 분을 위해서 PBV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세요. PBV 사업은 이제 Purpose Built Vehicle의 이제 약자이고요. 목적 기반 차량이고, 따라서 이것은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차량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B2B 시장에서 판매되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그 카메이커로 가게 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이 부분을 보통 아주 좋게 평가를 하는 분들은 애플로 이제 공급을 이제 하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가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제 아마존이 앞으로 이제 물류 자동화 또는 이제 물류 비용을, 로지스틱스를 아끼기 위해서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꾼다.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사업에 이제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 이커머스 시대고 여러 가지 배달의 시대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푸드 트럭이라든지 배달용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참여하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차량이 이게 그냥 다 ASP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건 사실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소형차만 처음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사실 한두 달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2, 3개월 전에. 오히려 현대차보다 기아가 전기차를 더 많이 생산해낼 것이다. 그쵸, 일단 그쵸. 숫자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게 참 의미 없는 얘기인데, 현대차 사야 돼, 기아 사야 돼, 모비스 사야 돼 그러면 골고루 3개 사면 되지. 맞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일단 이 3개 중에 탑픽으로 보시는 건 어디예요? 저는 이제 현대차를 일단 가장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유는요? 일단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손익구조가 자동차, 금융,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일단 제외하고 이제 말씀드려보면, 금융사업은 말씀드렸듯이 기아차 판매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기아 것도 수익을 다 이쪽으로 가져오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분법 이익에도 기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분 30%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대차의 자동차 사업이 일단 메인인데, 이 부분의 영업이익이 기아보다 아직 낮아요. 차를 팔아서 현대차가 기아보다 돈을 아직까지 적게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가 앞으로는 좀 바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업사이드 요인이 현대가 조금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아가 사업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7에서 8% 정도 되고요. 현대차의 자동차 사업 영업이익률은 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 판매가 크게 올라오게 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이제 메꿔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또 수익률이 좋았군요, 이제까지. 네. 수익성이 이제 좋았죠. 수익성이. 그러나 이제 대형차 중심의 이 제네시스 라인이 인기를 끌면서 현대차 이 수익률이 앞으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네, 상대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좀 기아 대비해서 지금은 이제 비슷합니다, 사실. 이번에 목표 주가
뭐 발표하셨는데 어떻게 설정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목표 주가는 이제 현대차 33만 원, 기아 10만 5천 원, 모비스 35만 원. 사실 요 TP들은 이제 몇 개월째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없다. 좀 남아 있고 목표 주가 변동이 있었던 건 만도가 만도. 있었습니다. 예. 만도.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만도를 주가 상향하신 이유는 뭔가요? 어려운 상황, 일단은 이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주가상으로는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이미 좀 많이 가정을 하고 조정을 있고요. 받았다.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만도가 이제 현대차도 현대차지만 다른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이제 GM입니다. 그래서 GM이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생산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이제 2분기 실적은 GM포드는 실적은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 워낙 내수에서 이제 셧다운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5월 달 말부터 재고를 빌딩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반도체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지만 몇 가지 부품들은 제외한 채 차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라인을 놀릴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 출근을 이제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수급은 2개월, 3개월 후부터는 좀 어느 정도 풀리는 것으로 스케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반도체가로 인해서 공급이 부착이 되지 않았었던 부품들은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재조립을 하겠다라는 이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GM의 생산량은, 자동차 생산량은 5월 말을 저점으로 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설사 2분기에 그 만도의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해서 크게 올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3분기에는 분명히 크게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GM 말고 다른 고객사들, 제가 컴플라이언스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글로벌 전기차 업체로도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6월 달부터는 이제 크게 좀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만도 헬라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만도랑 과거에 독일의 전장회사 헬라랑 합자 회사를 세운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 지분을 지금 만도가 전부 다 인수를 했어요. 더 이상 합작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합작이 필요가 없어졌고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헬라의 고객들한테는 사실 수주 활동을 하지 못했었어요. 이해상충의 여지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합자사도 세우는 관계인데 기술 이전 받는 조건으로요. 근데 그런 관계가 지금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대형 자동차 회사들로도 이 에이다스 이제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수주를 할 가능성이 이제는 이제 열려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에이다스 투자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업사이드가 사실상 열린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몇 달 전에도 우리 그 자동차 그 부품주와 관련해서 네. 기존의 사업 체계를 뭔가 전기차향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성과를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턴어라운드 될 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었는데 네.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제 만도라고 보면 되겠군요. 만도는 이제 전기차라기보다는 이제 자율주행 사업인 거죠. 자율주행 쪽으로. 네. 그게 더 오히려 더 매력적인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딱 듣기만 해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자율주행 하면 자꾸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만도가 핵심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생산해내는 프로덕트는 어떤 건가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소프트웨어를? 네. 그래서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정말로 이제 상업화 시키려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킬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수직 계열화는 되어 있지는 않죠. 아, 예. 그거는 이제 외주를 받아서. 이거는 사실 이제 CPU를 사와야 되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수직 계열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보통 다른 업체들 다 파운드리 쪽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파운드리로도 당연히 받는 거고 이제 설계가 어디서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설계가. 예, 어느 정도 공정에서 만들 수 있는 반도체를 설계한 거고 이게 인텔, 엔비디아, AMD 이런 업체들로부터 받아온
가 이제 되겠죠. 네. 하여튼 이쪽에서의 그 만두의 우리 향후 그 어떤 성장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말씀하신 이 자율주행 에이다스 사업이죠. 예. 에이다스 사업에서 어떠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계속 체킹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웅 연구위원과 함께 자동차, 뭐 워낙 자동차 쪽에서는 저 탑 애널리스트시기 때문에 아주 정말 많은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할 수 있었고요. 좀 더 뭐 오늘 첫 책이라고 하시니까 네. 지금 모빌리티에 투자하라. 네, 그 이 자동차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투자의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은 네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 베스트셀러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